며칠 만에 20% 수익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 시작합니다. 잠시 하락으로 디벨론몽님과 나스닥 불신한 걸 반성합니다. 자료 찾아볼 필요도 없이 성의 있고 성실한 시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고 따를게요. 라는 소중한 댓글과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매도하지 말고 그냥 즐기고 내일 당장 떨어져도 견뎌야 되는 건 맞죠? 라는 소중한 질문 댓글이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 댓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미국 직투 계좌가 드디어 수익률 100%를 돌파했습니다. 어제의 급등으로 수익률은 108%까지 치솟았고 1억 9천만 원 수익까지 치솟으며 드디어 2억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나스닥 200 QLD가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어제의 상승으로 나스닥 200 QLD는 드디어 QLD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할 테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300%를 달성했던 USD는 며칠 만에 400%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또 며칠 만에 벌써 446%까지 치솟았고 곧 500% 수익률, 6배 수익을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도 85% 수익률과 처음으로 1000만 원 수익을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렇게만 해도 2억 수익인데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현재 총 2억 7천만 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어제 CPI가 너무 잘 나왔고 FOMC도 무사히 넘기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와가지고 밤 샐 뻔했습니다. 다들 어젯밤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요. 대체 어땠길래 우리의 계좌가 이렇게 폭등했나? 왜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제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겠죠? 자,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죠. 이게 전월 대비로 보나 전년 대비로 보나 또 헤드라인으로 보나 코어로 보나 모두 예상보다 둔화를 보였고 모두 이전 수치보다도 둔화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것이죠. 이걸 코어 CPI 추세로 보면 누가 봐도 확실히 둔화하는 추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잠시 제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소비 감소 추세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고 멀리 이 둔화 추세를 바라보고 투자하셔라 라는 영상을 이틀 전에 공유드렸는데요. 이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2%로 하락했고 식품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죠. 특히 자동차 보험료가 후행 지표로서 너무 높게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악재였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발표된 겁니다. 또한 항공료, 호텔 숙박비, 의류 가격도 하락했죠. 여기에 CPI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거비를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후행 지표로서 예상대로 서서히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연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이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에 드디어 잘 안 잡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하기 시작하나 보다 라면서 주식시장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등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새벽 3시 FOMC를 기다렸는데요.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되었고 점도표와 파월 기자회견을 주목했는데 먼저 점도표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번 점도표에선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 점도표에선 올해 금리 인하 없다가 4명, 올해 1회 금리 인하 한다가 7명, 올해 2회 금리 인하 한다가 8명으로 확실히 금리 인하 전망이 매우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는데 과연 왜 하락하지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끼리도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부터 금리 인하 4번 이상 해야 된다 라는 각자 너무나도 다른 전망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전망으로 일관된 시각과 스탠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제거해줬다는 것과 두 번째 요인으로는 올해 금리 전망과 다르게 내년 금리 전망은 반대로 3회 금리 인하 전망에서 4회 금리 인하로 더 호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 기자회견에서 이 점도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CPI가 발표되고 몇 시간 후 점도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몇 명의 위원들은 이 CPI를 보고 금리 전망을 수정했겠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CPI 발표 전 예측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위원들은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도 이 CPI를 보고 금리 전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점도표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번 점도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시장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월 기자회견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번 CPI 발표는 예상보다 좋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고착화된 데이터 후 처음으로 나온 둔화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다. 즉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통화정책은 제약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간 고금리 유지로 인해 양면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제 하방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고 예상치 못하게 고용이 약화해 보이면 즉 경기 하방 리스크가 보이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깔끔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장의 해석을 살펴봐야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CPI가 발표된 후 빠르게 급락세를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대까지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FOMC와 파월 기자회견을 본 시장은 금리 인하가 그래도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도 생겼기에 소폭 반등한 모습이죠. 그리고 CPI와 FOMC를 모두 본 시장은 현재 2회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9월 금리 인하 전망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번 CPI 둔화가 매우 유의미한 수치다 라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죠? 애매하게 용돈벌이로 만족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단기적인 계좌 출렁임을 그냥 버티면서 좋은 자산은 계속 들고 가는 것이고 특히나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다 라고 지겹도록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용돈벌이로 몇십, 몇백, 몇천 수익을 보고 팔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그걸로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최소 몇십억 수익은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용돈벌이 수준에 만족해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S&P 500은 5,400포인트 위로 올라갔고 특히 나스닥은 19,4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2022년 하락장 때 나스닥이 거의 1만 포인트까지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 하락장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인 이유는 분명히 나스닥은 전고점 16,000포인트를 넘어서 2만 포인트를 찍는 뉴스가 뜨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정확히 제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방향성만은 확실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히 2년이 지난 2024년 6월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시간 저와 함께 행동하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고 2023년 강세장 속에서도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강세장이라는 버스에서 내리면 인생에서 몇 번 차지하지 않는 점프를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투자한 종목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자산인 만큼 찰리 먼거의 명언대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명언이 바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라는 피터 린치의 명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저께 기준으로 112거래일 12.7% 상승이었는데 어제 큰 상승으로 인해 113거래일 기준으로 13.5% 정도 상승한 올해 S&P 500 수익률입니다. 과거 이보다 높게 상승했던 데이터들을 보니 약 10% 수익률 정도 하반기에 주가가 더 상승하더라 라는 과거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강세는 강세를 낳는다는 이야기이며 이게 바로 필립 피셔가 말한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종목을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래 보유했다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경이적인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겨우 수십 퍼센트 정도 올랐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라는 조언과 연결되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확신과 뚝심,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저와 함께 어떻게든 팔지 않고 끝까지 더 오래 계속 보유하는 행동, 실천력입니다. 현재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총 2억 7천만 원 정도 수익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서 매도해버리면 저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투자하셨다면 몇백, 몇천, 몇억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절대 이 정도 용돈벌이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 여러분 그릇을 크게 정하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은 최대한 오래 끝까지 보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엄청난 폭등과 2022년처럼
무서운 폭락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버텨낸다는 각오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야 몇십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몇십억 수익 이거 말씀드리면 과장이라고 생각되시고 좀 오버한다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진심으로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금 올랐다고 또는 많이 오른 것 같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채로 나머지 주식 비중은 그대로 쭉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당장 2개월 전 4월에 웅덩이가 파였을 때 제가 진짜 그렇게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6월 초에 잠깐 웅덩이가 파였을 때 저기서도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을 외쳤는데 왜 이렇게 다 오르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오질 구간에 돌입할 때 그때 뒤늦게 매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4월 웅덩이에서 2천만 원 매수했다고 다 공유드리고 오늘 마지막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도 투명하게 다 공유드리고 5일 전에도 미국 주식 기회 잡으셔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셔라 라고 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유드렸는데 왜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묻는 겁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현재를 만든다고 말이죠. 전 4월 웅덩이 차트적으로 커브로 불린 시점에 그리고 6월 웅덩이 차트적으로 핸들로 불린 시점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저는 4월 웅덩이 저점 그 어딘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 실제로 그 당시 자료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4월 멤버십 텔레그램 자료를 보면 USD가 폭락했을 때 81달러에서 누가 봐도 지금 좋은 웅줍 타이밍이며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리며 실제로 제가 매수할 때 실시간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USD는 150달러입니다. 2개월 만에 말이죠. 또한 며칠 전 6월 초 작은 웅덩이 핸들 부분에선 실제로 전 어떤 행동을 했느냐? 6월 5일 멤버십 텔레그램 자료를 보면 저는 스윙 투자로 SOXL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제가 매수하고 있는 두 번째 계좌를 보면 QLD와 SSO는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꽤나 고통스러운 조정장이 있었는데요. 이때 줍줍했던 자산들입니다. 8개월 만에 QLD는 54% 수익률이며 8개월 만에 SSO는 30% 수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며칠 전 반도체가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멤버십에서 공유드린 스윙 투자 종목이며 며칠 만에 20% 수익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USD를 살펴보면 올해 4월에 새로 웅줍했는데요. 2개월 만에 61%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운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다 직접 투명하게 모든 계좌도 다 공개하고 실시간 매수 타이밍도 다 공유드리면서 구독자분들에게 100% 신뢰를 드리고 그러면서 수익까지 안겨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나 싶습니다. 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 혜택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고 텔레그램 입장해주시면 몇 년 뒤에 후회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올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계속 일관된 뷰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CPI를 보니까 후행으로 불리는 연준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PCE 발표도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CPI를 보고 기관들은 이 PCE 전망에 대해 전월 대비로는 0.14% 상승,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가 2.8%에서 2.6%로 둔화하는 것이며 확실히 목표 2%를 향해 둔화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 매우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둔화 발표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면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급격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만 안 오기를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주목받은 뉴스는 아니지만 AI 수혜주 브로드콤이 엔비디아를 따라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고 실적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상향하면서 장 마감 후 14%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최근에 매수한 반도체 두배 USD와 반도체 세배 SXL은 오늘 시장이 시작되면 더욱 큰 수익률로 움직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강세는 강세를 낳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후회를 안 하는 타입입니다. 왜?
하루하루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0대 때는 컴퓨터 게임하느라, 20대 때는 술 먹고 게임하느라 바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때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이후 이제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제 최선의 선택과 제 최선의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낙관론자,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행동을 통해 잡아내죠.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 과거 선택으로 인해 현재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이 누군가에겐 기회고 누군가에겐 위기로 다르게 찾아오나요? 아니죠. 똑같이 하락하고 똑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99%는 똑같은 상황에서 깡통차고 단 0.1%만이 돈을 쓸어갑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상황인데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미래 여러분의 계좌, 모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여 그 계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달라지고 싶은 계좌 상태라면 여러분 행동과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고점에서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99%의 대다수들은 반복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참 아이러니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대다수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저와 함께 폭등한 상황이라면 올해는 이 매년 수익률이 대부분 초록색이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시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올해도 함께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도 함께 보유하며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반복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